무서운 이야기. 자살자. 계단이 펼쳐져 있다. 나는 인위적인 빛이 사라진 그리고 달빛만이 공허하게 떠도는 폭도를 걸었다. 나의 신발의 지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폐쇄된 건물 내부를 메아리치며 울려 퍼질 정도로 그곳은 고요했다. 나는 계단을 디디며 다음 층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몸이 마지막 계단을 딛고 다음 층으로 이동했고 나는 또다시 펼쳐진 계단을 올랐다. 그렇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라고 나의 몸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이 지속될수록 건물 고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들었더라도 굳이 그런 복잡한 생각에 실타래에 사고를 끼워넣고 싶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이렇게 계단을 계속 오르고 싶었다. 그러던 도중 난간을 쥐며 오르던 나의 손이 이질적인 촉각이 느껴졌다. 그리고 손등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액체를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무미건조한 눈으로 손등을 응시했다. 어둠 사이에서 나의 손등에는 종이컵이 반쯤 넘어져 뒹굴고 있었고 시커먼 액체를 무섭도록 쏟아내고 있었다. 어느새 시커먼 차가운 액체는 손등을 넘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섭도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액체는 아마도 커피였을 테다. 이것은 아마 수시간 전인 이 빌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과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떠들고 두고 간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증기를 모락모락 피워낼 정도로 뜨거웠을 테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무섭도록 차가워져 있다. 몇 분 후면 나의 몸도 이 커피처럼 변할까. 이 뜨거운 피가 흐른 나의 몸도 어둠 속에 묻혀 아무도 시선을 던지지 않는 이 커피처럼 차갑게 식어버릴까.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내 손등을 의지하고 있던 종이컵은 계단 난간 사이로 무시무시하게 떨어져 내렸다. 아직도 내부에 약간이나마 내용물을 담고 있던 그것은 달빛 사이로 커피액을 뿌리며 떨어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치 내 몸이 피를 뿌려대며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손등에서는 계속해서 커피액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는데 어둠 사이에서 그것은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피와 정말 흡사했다. 나는 느릿느릿 시선을 다음 계단으로 향했다. 어느새 다다음 계단으로 향하는 길은 없었다. 다만 계단 끝에는 철문이 하나 버티고 있었다. 나는 전전과는 다르게 약간 무거워진 발을 천천히 첫 번째 계단 위로 올렸다.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바닥으로 딛는 발바닥이 아픈 통증이 느껴졌다. 이 통증은 육체적인 고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거워진 내 심리를 투영하는 듯했다. 나는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아까 떨어져 내린 커피는 다음날 근무하는 직원들을 놀래킬지도 모른다. 난간에는 온통 굳어서 끈적끈적한 커피액이 묻어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곧 있으면 청소부에 의해 난간은 깨끗이 닦이고 그 사람들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잊어버리겠지. 나의 몸도 그럴까. 지면에 떨어져 체액을 뿌려대는 그것이 내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의 몸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 커다란 충격을 받겠지. 그리고 그것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치워질 테고 사람들은 당분간 두려움에 떨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져 버릴 테다. 저 커피액처럼. 어느새 철문 앞에 도달해 있었다. 나는 묵묵히 시선을 발끝으로 향했다. 아직 마지막 남은 계단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 이제 이 한 계단만 건너면 원하던 죽음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계단을 딛고 서려 할 때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소리쳤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아우성치고 발부둥 쳤다. 이것이 사라지기 싫다고. 그리고 존재가 잊혀지기 싫다고. 그것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계단만 넘어서면 그리고 천문만 열면 그러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온 힘을 째내어 한 계단을 올랐다.
그것이 지금까지 놓여져 있던 수백 개의 계단보다 더욱 무겁고 힘들었다. 그리고 철문을 열었다. 매서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새카맣게 퇴색되어 버린 구름들이 느릿느릿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란 빛을 뿜어대는 달빛이 보였다. 나는 옥상의 난간을 향해 걸어가며 계속 하늘을 응시했다. 검은 구름들은 미친듯이 꿈틀댔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마냥 이리저리 움직이며 입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구 움직였다. 마치 내게 빨리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것은 나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일 것이다. 난간 가까이에 다가간 나는 고개를 살짝 내밀어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를 지나치는 차들의 불빛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뛰어내리기만 하면 지겹고 역겨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더 이상 자살을 방해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뛰어내리기만 하면. 문득 과거의 생각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다. 시험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쿡쿡 찔러댄다. 나는 앞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 녀석은 내가 답지를 종이에 적어서 넘겨주길 바라고 있었다. 나는 매몰차게 고개를 앞으로 돌렸고 시험지에 집중했다. 그러자 이제는 더욱 거센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계속해서 무시했지만 갈수록 그 고통은 커졌다. 그리고 둔탁하던 고통이 갑자기 살을 파고드는 강렬한 통증으로 변했을 때 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이 칼로 내 등을 느릿느릿 찔러대고 있었다.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을 테다. 녀석은 교묘하게 내게 통증을 주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마저 시험을 망치고 말겠다는 생각이 나는 몰래 시험지 아래쪽을 찢었다. 그리고 알았어라고 적은 뒤 뒤로 던졌다. 그 녀석은 만족했는지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았고 나는 시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0분 정도가 남았다. 나는 또다시 한쪽 구석을 찢은 후 내 답을 옮겨적기 시작했다. 물론 몇 개는 답을 틀리게 바꿨다. 동점이 나오면 의심의 가능성이 있기에. 그리고 종이를 뒤로 넘겼다. 순간 선생님과 시선이 마주쳤다. 선생님은 잔뜩 인상을 쓰며 다가오더니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답안지를 거칠게 찢어버렸다. 넌 3학년 때 친 모든 시험에서 0점 처리라. 감히 어디서 부정행위를 해. 이런 놈들은 커서 사기꾼이 될 놈들이야. 나는 그대로 시험장을 뛰쳐나갔다. 한동안 공원을 배회하던 나는 저녁 무렵이 되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힘겹게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힘겹게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뺨을 때렸다. 아마 학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연락을 받은 듯하다. 나는 그대로 집으로 뛰쳐나왔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 나름대로 그동안의 상위권에 들었었고 성적도 꽤 괜찮게 받아왔다. 하지만 그 녀석이 내 뒷자리에 오면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내 뒷자리로 오게 된 것은 일주일 전이다. 이제 0점 처리로 인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갈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입시 제도가 그렇기에 나는 천천히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난간이 꽤 높았지만 뛰어내리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학업에 열중했던가. 그 노력이 더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어머니도 날 미워할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테다. 아마 학교 내 학생들은 경쟁자가 줄었다고 기뻐하겠지. 그리고 심지어 내 뒤에 앉은 그놈조차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 이미 한번 들통났으니까 말이다. 어느새 내 몸은 어둠 사이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격한 바람이 내 몸과 안면을 짓눌렀다. 상당한 풍압이었다. 이제 몇 초 후면 이 더러운 세상과도 이별이다. 이제 시험 시간이 되어서 미친듯이 공부에 열중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제 몇 초 후면 모든 것이 방이니까, 모든 것이 해방이니까. 근데 왜일까?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다. 내 몸 틀림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점점 더 풍압이 거세지우고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더욱 빨라졌다. 곧 있으면 나는 진면과 충돌할 것이다. 그럼 모든 게 끝인데, 날 짓누르던 모든 것과는 이별인데 어째서인지 기쁘지가 않다. 솔직히 이렇게 죽는 것이 쉽다는 사실이 우습다. 솔직히 지금 나 자신도 내가 곧 이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 이어 이 모든 것이 암흑소로 사라져버리며 내 존재를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이제 와서 두려움이 드는 이유는 뭘까? 내가 각오를 가지고 택한 것이 죽음이다. 미래를 가질 그 무엇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내 신발조차도 신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죽고 나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 슬퍼하지 않을까? 너무 비통해서 며칠이고 목 놓아 우시지 않을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모두 슬퍼하겠지. 설사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일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난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살아만 있다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슬픈 기억도 언젠가 잊혀질 것이고 행복한 날도 오겠지. 갑작스럽게 이상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 단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택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행위일 뿐이다. 갑자기 후회감이 들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죽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은 단지 도피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마치 슬픈 일을 겪고 그 일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어야만 일단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음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것임을 난 왜 깨닫지 못했을까? 살아있어야 이 세상에 미미한 영향이라도 줄 수 있음을 난 왜 알지 못했을까? 적어도 단순히 사라지기보다는 살면서 세상에 내 이름이라도 조금 더 알리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난 왜 알지 못했을까? 어차피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생명이 남아 그것이 괴롭고 슬프더라도 영위하는 것이 적어도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리석게 죽기 직전에 이런 간단한 사실을 떠올리게 되다니. 이제 곧 있으면 나의 의식은 잃겠지. 문득 내가 넘어뜨린 커피가 생각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커피의 잔해를 치우는 광경이 떠오른다. 사람들이 "누가 이런 더러운 짓을 했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잔해가 말끔히 치워지자 그 커피는 마치 없었던 존재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다. 난 살고 싶다. 그렇게 사라지기가 두렵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